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대왕개미 홍인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 단타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주식 단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3초 드릴 테니 뭐가 생각나는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차트, 수급 이런 기법과 또는 재료, 또 신법 이런 것들 떠올리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게 다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식에서 수익을 쌓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손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손절 노하우를 배우면 여러분의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집중해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제 실전 매매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매매했는데 장대양봉이 처음으로 발생한 4월 15일에는 이렇게 2천만원 수익, 장대양봉 다음 날인 D+1 1일차인 4월 16일에는 2,200만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D+2 2일차인 4월 17일에는 500만원 정도 손절을 했습니다. 손익을 보면 수익 날 때는 이렇게 2천만원, 2,200만원씩 수익이 났는데 마지막 날에 손절을 했을 때는 500만원만 손절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손익비 좋게 매매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익률은 1%, 2%대고 손실률은 3%대라서 이렇게 2천만원씩 수익 낸 날은 제가 금액을 많이 들어가서 1, 2%씩 수익 내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기준에 맞는 종목이 나온다면 한 번 매수해서 한 번 매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수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수익을 쌓아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수익률이 예를 들어 2%라고 나와 있더라도 저는 2%씩 한 번 수익 낸 게 아니라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서 2%씩 5번 또는 그 이상도 매매해서 수익을 쌓아갑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먼저 4월 15일인 장대양봉 첫날은 저는 상따로 이 종목을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매매 타점을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5번까지 이렇게 매수하고 다음 날로 가져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로 매매한 구간에서는 매수, 매도 타점이 많이 찍혀 있어서 이걸 그냥 타점만 보면 물타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물타기 한 게 아니고 저만의 정말로 확률이 높은 자리라서 비중을 높여서 매매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에서는 확률이 한 70에서 80%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었다면 이렇게 네 번째 구간은 95% 이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자신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계속 비중을 높여가면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6일 같은 경우는 D+1일 차기 때문에 눌림에 매수했다가 상승할 때 파는 방법으로 이날도 보시면 매수 매도를 5번 이상 반복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매매해서 손절을 한 4월 17일 타점을 보시면 앞에 보여드렸던 15일, 16일과 다르게 그냥 가지고 있던 거 한번 이렇게 매도해서 손절하고 이후에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손익비를 좋게 매매할 수 있는 손절 잘하는 법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만약 이렇게 저와 같이 오버나잇한 종목이 있는데 다음날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종목은 아침에 빠르게 손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버나잇한 종목이 아니라도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절대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락하는 종목을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데 그걸 꼭 이겨내셔야 됩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전날에 1억 3천만 원 정도 가져와서 이날 매수는 전혀 하지 않고 매도만 1억 3천만 원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손절했는데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물타서 나와야겠다는 심리로 추가 매수했으면 이게 500만 원 손절로 끝날 게 아니라 최소 2천만 원에서 잘못하면 5천만 원까지도 손실을 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날에는 살아있는 종목을 이렇게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쌓아가야 되지만 하락하는 날에는
절대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 가지고 있는 걸 잘 손절하고 빠져나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떨어지는 종목은 손실을 보기 싫어서 더 사고 올라가는 종목은 수익이 낮다고 빨리 팔아버리는 게 사람 심리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겨내야 손익비 좋게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니다 싶으면 손절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면 3% 정도는 손절을 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들어가셔야 손절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때 3천만 원까지는 손실을 보더라도 거의 아무렇지 않은 편이고 그 이상이 되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손실이 1억이 넘는다면 타격이 있습니다. 제가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 정도 오버나잇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500만 원 정도 손실 금액은 제가 매매하는 수준에서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잘 손절할 수 있었는데 만약 제가 13억이 아니라 130억을 오버나잇해서 가져왔다면 제 심리가 무너져서 이걸 떨어졌을 때 물타기 했을 확률도 높았을 것 같고 이거를 아직까지도 손절을 못하고 가지고 있을 확률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손절을 잘 할 수 있어야 손익비를 좋게 매매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는 손절하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금액 정도를 매매를 하셔야지 이렇게 손절을 해야 될 때 잘 손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손절은 올라간다는 확신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여기서 더 내려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손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은 당연히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릴 것 같을 때만 손절을 하려고 하지 이미 한번 매수한 주식은 수익을 보지 않는 이상 잘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만 더 생각해서 확신이 없어도 반등해 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정말로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들고 있어도 쉽게 수익 내기가 어려운데 오를 거라는 확신이 없거나 확률이 반반이라고 생각될 때 들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단타로 매수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나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오를 거라는 확신이 없는데 계속 가지고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종목 다음 날로 오버나잇 하면 계좌가 완전히 박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가야 될 자리에 못 간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버나잇 하는 경우는 정말로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다음날로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없고 확률이 반반인 종목을 가져간다면 그 매매로 인한 손실은 물론 다른 매매할 기회까지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비용까지 날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평가손익, 실현손익을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키움증권 기준으로 0345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컬럼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드 편집을 누르시면 평가손익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저는 평가손익을 체크 해제해놔서 평가손익을 안 나오게 만들어 뒀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는 상황에 평가손익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면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계속 지켜보면 아무래도 심리가 훨씬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몇 호가 올랐을 때 팔면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손절을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 잔고창을 보실 때는 수익금, 손실금액은 이렇게 가려서 보셔야지 심리가 덜 흔들리고 또 손절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실현손익 화면을 계속 확인하셔도 심리가 훨씬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 수익이 플러스 992만 원인 상황이라면 내가 매매를 해서 이걸 어떻게든 8만 원이라도 더 벌어서 1000만 원을 채워보고자 하는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8만 원 채우려고 매매를 했다가 이 992만원 다 날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손실 났을 때는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50만원 손실이라고 해서 이 손실 메꾸기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리하다가 마이너스 100만원, 심지어 마이너스 500만원까지 훨씬 더 손실이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실 때 이렇게 평가손익과 실현손익을 보면서 매매하시면 이 금액에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고 심리적으로 쫓기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손절 잘하는 노하우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하락하는 종목은 절대 매매를 하지 말고 가지고 있다면 빠르게 손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니다 싶으면 손절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매매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3% 손실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손절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손절은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는 확신이 없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애매한 반반인 상황에 종목을 가져간다면 손실 볼 확률이 높을 뿐더러 다른 매매할 기회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장중에 평가손익, 실현손익을 보면서 매매하면 심리가 쫓길 수밖에 없으니 평가손익, 실현손익 절대로 보면서 매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절을 잘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주식 매매에서 10번 수익을 내더라도 한 번 손절을 못해서 크게 손실이 나면 10번 수익 낸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